네. 자, 아파트 재건축이 6주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자, 일단 재건축은 굉장히 큰 화두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 또 부동산 그런 그 흐름 투자의 물줄기에서 상류에 위치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 일단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을 때 보면요. 지금은 시장이 계속 이렇게 그 변곡점이라는 부분으로 오르다가도 내리고 내리다가도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런 변곡점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제 용어적으로는 물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부분은 일단 부동산 대책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경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자꾸 내려가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결 내지는 이제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내려가고 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재건축 시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재건축이 지금 파리 대책에 의해서 하락 또 하락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6주 만에 반등을 했고요. 0.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재건축 시장이 다는 아니고 일부 지역 중에서 특히 이제 잠실 5단지가 사실상 건축시 및 통과로 인해서 금액이 이제 최고가로 경신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그 잠실 5단지 말고도 지금 이제 어쨌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이제 거래가 이제 조합원 양도 금지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단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한, 그래서 잠실 5단지 또는 둔촌 중원이라든지 개포 1단지의 그 일부 조합원 물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거래량이 상승한 분위기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반포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 신반포 6차죠. 그리고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개포 시형 일반 분양 물량이 100세, 100 몇십 세대가 되는 부분이 최고 경쟁률이 234대 1, 또 40대 1 이 정도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상대적인 풍선 효과, 좀 과열 양상을 띠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일부분이지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하고요. 매매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또 신도시, 경기, 인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렇게 서울에서도 광진, 구로, 강동, 송파,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 평촌, 삼본, 판교, 분당이 이렇게 또 경기, 인천도 의왕, 안양, 인천, 부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오름세로 나타나는 부분까지도 전세금 상승까지도 지금 재건축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노원, 강동, 광진, 구로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 또 신도시도 마찬가지, 또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오름세로 이렇게 되는 부분을 눈여겨봤을 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재건축 시장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이런 기사 내용을 봤어요. 아파트 재건축 시대는 갔다. 맞춤형 재생 대책 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지금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또 재건축 가능해서 그런 사업성을 갖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노후돼요. 근데 그런 노후된 단지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측면에서 기사 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 자,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재건축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면 연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경기도 내 세 채 가운데 한 채가 이미 20년 지난 노후 아파트가 되고, 2025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316만여 가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노후된 20년 된 아파트가 또 되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안전 취약이라든지 생활 환경 악화라든지 지진 무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및 사후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들은 고밀도 고층으로 조성이 돼서 지었기 때문에 과거 재건축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대책을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노후된 아파트 대책은 크게는 유지 보수라는 부분하고 또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 재생 사업 등등을 총괄해서 노후 택지개발지구 관리특별법 제정까지도 이렇게 제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재건축 아닌 점점점 노후된 단지들에 대한 좋은 계획안이 세워졌을 때 그런 아파트 단지도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아니지만 하는 그 노후되더라도 뭔가 보완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마저 상당히 괜찮은 주거하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이런 어떤 단지들이 좀 이런 그 부분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느냐도 좀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